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8주차 수업에서 진행했던 인공지능 아트를 활용한 언리얼 엔진에서의 UI 제작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어있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언리얼 엔진 런처를 띄우고 이렇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수업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죠. 이 파일 하나만 있으면은 우리가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일은 그냥 여러분들이 언리얼 엔진을 생성할 때 그냥 그 U 프로젝트 파일을 그냥 복사해서 이름만 바꿔줘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열어보면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나중에 여기서 정식 버전이 나오면 버전만 바꿔서 저장해 두면 됩니다. 이렇게 파일이 하나 있으면은 이제 폴더 하나 만들어 주는 겁니다. UI 테스트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어 주고, 얘를 복사해서 테스트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그냥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면은 다 끝납니다. 로딩이 끝나면은 이 폴더들이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딩이 끝난 상태에서의 언리얼 엔진 프로젝트 화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UI를 한번 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이것을 위해서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UI란 폴더를 만들어 주고, 여기에서 유저 인터페이스의 위젯 블루프린트 간 다음에 사용자 위젯을 선택해 주고, UMG 다이알로그라는 이런 이름의 대화창 UI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대화창 UI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든 다음에 이렇게 별표가 보이면은 항상 모두 저장 버튼을 눌러서 지워 주시고요. 자, 열어서 편집 에디터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UI를 제작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이 해상도에 맞춰서, 사실 이제 우리가 만든 UI가 어떤 해상도에 어떤 기기에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해상도의 가로 모드, 세로 모드에 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여기에서 화면 크기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 모드, 세로 모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든 UI가 화면에 대응되는 그 경계선,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 영역을 가장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패널에 가서 이 캔버스 패널을 무조건 하나 만들어 주는 걸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캔버스 패널을 UI를 제작할 때 항상 이 캔버스 패널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라고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이름은 자, my canvas라고, 자, 이름을 이렇게 인식하기 쉽도록 이렇게 바꿔 줄게요. 자, 이렇게 캔버스 이 영역이 어떻게 보면 이제 화면에 대응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만약에 텔레비전의 1080p, 요 1080p 화면에 대응된다고 내가 지정을 했을 때, 자, 가로 모드냐, 세로 모드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가로 모드, 세로 모드에 모두 다 대응되는 UI가 좋은 UI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무작정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금 이 UI 시스템이 어떻게 여기에 보이는 이런 이제 컴포넌트들을 관리하는지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캔버스 패널을 하나 생성을 했는데, 이 캔버스 패널이 가장 편리하고 좋은 패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캔버스 패널에서 여러분들이 UI 배치를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가 있어요. 비유하자면은 거의 이 캔버스 패널을 사용하면은 이 공간은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쓰듯이 이렇게 작업을 할 정도로 굉장히 편리하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캔버스 패널 자체가 워낙 기능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이 처리하는 양이 많아가지고
게임과 같은 어떤 UI를 만들 때는 이 캔버스 패널을 하나만 두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뭐 꼭 반드시 하나만 둬야 된다 이런 규칙은 없지만은 이 캔버스 패널은 가급적이면 이제 최소화 시켜주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빠르게 동작하는 UI를 만들 때 요 고려할 요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캔버스 패널의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먼저 여기 가운데 하단 쪽에 다이알로그 영역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일반으로 가서 이미지로 가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자, 캔버스 패널의 자식들은 조금 특이한 형태의 이런 이제 배치 구조를 가져요. 앵커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의 배치 구조를 가지는데 여기 보면은 사이즈를 늘릴 수 있고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 화면에서는 잘 배치가 되지만은 문제는 이렇게 가로 세로 모드로 우리가 전환했을 때 지금 이 아이템이 세로 모드에서는 보이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모드에 따라서도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필요한 것이 앵커 설정이에요. 앵커 설정을 자, 먼저 가운데로 한번 제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를 가운데다 두고 나머지를 0000 크기는 이제 제공해줘야겠죠. 만약 300, 300 정도로 두면은 앵커를 이제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제가 배치를 했고 이 정렬 같은 경우는 지금 왼쪽 상단이기 때문에 얘를 0.5, 0.5로 두면은 정 가운데를 피봇으로 가지는 이런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가로 모드, 세로 모드로 가더라도 항상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앵커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로 모드, 세로 모드로 진행할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다이얼로그 박스 같은 경우는 하단을 기준으로 전체 영역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에서 사이즈를 지정하는 것보다는 이 하단 영역에서 전체를 사용하는 형태로 잡아주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 여기에서 일단 000 이렇게 해주면은 자, Y 크기에 대해서 이제 300 정도의 요 이제 높이를 가지는 UI가 만들어지게 됐죠. 자, 이게 이제 조금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Y 위치를 마이너스 350 정도로 넘어갔나요? 마이너스 300. 자, 마이너스 한 250 정도로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가로 세로 모드로 전환할 때 항상 하단 쪽으로 정렬된 이런 이제 UI를 만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왼쪽에 조금 왼쪽과 오른쪽에 여백을 조금 두기 위해서 옵셋 좌측 우측에다가 한 100 정도로 이렇게 UI를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이 다이얼로그 영역이 될 텐데요. 요 이미지 영역을 우리가 검정색으로 한번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칠하는 방법은 이렇게 색조를 주는 방법이 있고 컬러 및 오파시티를 직접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쪽에서 검정색으로 한번 이렇게 지정해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검정색으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검정색 영역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게 여기서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다이얼로그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지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 이미지를 하나 추가를 해볼 텐데요. 제가 이 일러스트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아트 서비스를 한번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노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굉장히 이제 핫한 인공지능 서비스죠. 여기에 프롬프트를 우리가 대입해서 이 만화 일러스트 이미지를 한번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레이트 오브 어
뷰티풀 티네이저. 이거는 이제 제가 레딧에서 검색어를 하나, 그 프롬프트라고 하는 텍스트를 하나 긁어 온 거고요. 스몰 그린 아이스, 예, 초록색 눈을 추가해 주고, 자, 리얼리즘, 이런 이제 키워드를 주고, 중요한 거는 이 포지티브 키워드라고 굉장히 이제 강조하는 이런 이제 그 단어를 넣고 싶으면 이렇게 중괄호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누구 화풍으로 그리는지 drawn by 루미코 타카하시라고 하는 이제 그 우르세이 야츠라라고 하는, 저 예전에 제가 이제 어릴 때 봤던 이 만화 그렸던 작가의 풍으로 한번 생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이미지들을 이 노블 AI를 통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들의 요거 괜찮지 않나요? 자, 요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해주고, 자, 이렇게 배경, 자,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배경을 지운 다음에, 자, 저장을 하고, 자, 이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텍스처는 언제나 T 접두사를 쓰는 게 좋다고 했죠. T 다이얼로그 캐릭터라는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미지를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이미지를 하나 더 추가하고, 이미지에서 지금 만든 이 T 다이얼로그 텍스처, 지금 이제 화면이 안 보일 텐데요. 네, 여기 T 다이얼로그 텍스처를 놔주고, 여기 이제 콘텐츠 크기에 맞춤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걸 선택해 주면은 이 이미지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이 이미지 컨트롤러가 알아서 이제 그 크기가 맞춰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캔버스 패널 밑에 두 가지의 요소들이 들어가는데요. 자, 누가 먼저 그려지는지에 따라서는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알고 있는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기능이 있는데, 그게 이제 Z 순서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얘가 Z 순서를 높은 순서로 주면은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에 대한 요 이제 배치를 마무리해 주시면은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원하는 형태의 그 배치를 진행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앵커 위치죠. 앵커 위치. 이렇게 되면은 가로 모드에서는 보이지만 세로 모드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위치를 여러분들이 어디로 잡아주는지에 따라서 이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가운데, 자, 오른쪽으로 이제 잡아준 다음에 세팅해 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앵커 모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번에 보여드릴 거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 드림 스튜디오라는 웹 기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 프롬프트가 있어요. 이거를 그냥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보면은 이제 관련해서 이런 이미지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 이미지를 자, 또 다운받아서 제가 여기 배경으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언더바 다이얼로그 백그라운드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여기에서 기존에 이제 검정색으로 했는데 다시 흰색으로 원상복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으로 원상복구를 시키고,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백그라운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은
지금 지정된 영역에 맞춰가지고 이미지가 사실 512 by 512인데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죠. 이 지정된 영역 자체가 512 by 512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지가 이렇게 찌그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지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나는 찌그러뜨리는 게 싫다라고 하면은 요 이미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감싸주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패널들로 감싸주는데, 이 패널들을 드래그해서 이미지를 자식으로 놔도 되는데, 이렇게 우클릭하고 다음으로 랩핑, 감싸기 메뉴를 사용해서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그 스케일 박스라는 거 한번 사용해 볼게요. 스케일 박스라는 걸 사용해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전에 지정했던 영역이 이미지였는데 그 이미지 설정은 이 스케일 박스가 그대로 들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케일 박스는 지금 우리가 아까 로딩한 이미지를 자식으로 가지게 되는데요. 이 스케일 박스 옵션에 보면은 이런 옵션이 있어요. 어떻게 자식의 콘텐츠를 다룰 것인가. 스케일 투 핏이라고 하면은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 크기에 맞춘다고 했는데 지금 이 이미지 자체는 정방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세로에 맞춰 가지고 가로가 줄어든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스케일 투 핏을 가로로 하게 되면은 이미지의 일부분만 보여지게 되겠죠. 여기 스케일 박스가 들어가 있는 이 영역 위에다가 제가 새로운 콘텐츠를 이렇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정된 영역을 내가 원하는 다른 콘텐츠로 덮어 씌우고 얘를 이제 밑에다 깔고 위에다 덮어 씌우겠다라고 했을 때는 자, 얘를 오버레이라고 하는 새로운 컨트롤로 이렇게 또 감싸주면 됩니다. 새로운 컨트롤로 감싸주면 되고요. 이 스케일 박스는 이 오버레이 자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스케일 박스가 가지고 있던 기본 아까 그 영역이 오버레이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스케일 박스의 영역에 오버레이를 전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옵션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오버레이 자식들은 이런 이제 가로 정렬, 세로 정렬이라는 이런 속성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패딩하고 이 가로 정렬, 세로 정렬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 전체를 쓰고 싶으면은 이렇게 가로로 채우기, 세로로 채우기 한 번씩만 놔주면 되고요. 만약에 패딩을 좀 주고 싶다 하면은 이제 10 정도로 내가 만약에 주면은 이게 마진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오버레이가 가지고 있는 이 옵션을 사용해서 원하는 영역을 설정할 수가 있고 이 스케일 박스가 가지고 있는 영역 안에서 또 우리가 이미지를 어떻게 스트레칭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스케일 박스에 대한 설정을 진행을 해봤고요. 스케일 박스의 패딩을 일단 0으로 다시 주고 꽉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스케일 박스가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를 이런 이제 구조에서 이 오버레이에서 내가 만약에 새로운 그 컨트롤을 쓴다 그러면은 이 스케일 박스 영역을 새로운 컨트롤을 덮어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영역을 덮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영역으로 쪼개서 덮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로로 두 개의 단으로 쪼개서 덮어 쓰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것을 위해서는 세로 박스를 사용해서 오버레이에 넣어주면 됩니다. 세로 박스를 사용해서 오버레이에 넣어주면 되는데 이 세로 박스의 경우에는 지금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가로 정렬, 세로 정렬의 이 옵션을 사용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조그만한 영역밖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은 이 영역 안에서 내가 이 자식으로 추가되는 아이템을 세로로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주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미지를 두 개를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 이렇게 아이템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타이틀을
타이틀을 써주는 용도로 활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지를 검정색으로 바꿔주고 높이를 한 50 정도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미지 타이틀 영역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아래 이미지는 본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본문에 대해서는 지금 나머지 공간을 다 쓸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채우기 옵션을 사용해 주시면은 나머지 영역을 다 채워서 쓰게 됩니다. 이 이미지가. 얘도 마찬가지로 어두운 색을 써주는데 여기서 이 오퍼시티 값의 이제 투명도 값을 한 0.6 정도로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주면은 이제 배경 이미지가 혼합된 형태의 얘가 이제 밑에 깔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경 이미지가 혼합된 형태로 우리가 영역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이제 기능들을 추가를 할 텐데요. 이 이미지를 상단부터 먼저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상단의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타이틀을 하나 넣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로 타이틀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할 텐데 이미지 안에는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텍스트를 사용해서 넣으려고 해도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오버레이로 랩핑을 시켜준 다음에 이 오버레이가 또 전체 영역을 사용해야겠죠. 네, 그리고 자, 오버레이 밑에 오버레이는 지금 현재 전체 영역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이미지가 전체 영역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바꿔 주시고요. 이 이미지 위에다가 우리가 타이틀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가로 박스를 사용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박스가 있고 얘도 전체 영역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가로 박스에다 넣을게요. 그러면은 텍스트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텍스트를 타이틀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타이틀이라고 이름을 짓고, 자, 얘가 가지고 있는 폰트 크기를 한 15 정도로 한번 세팅해 볼게요. 그리고 패딩 한 5 정도로 둘까요? 자, 이러면은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런 영역 텍스트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 타이틀을 내가 가운데로 이렇게 정렬을 하고 싶다라고 볼 수도 있고 우측으로 정렬하고 싶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이 타이틀에 대한 이제 그 뭐 채우기는 뭐 보통 이제 글자 자체는 왼쪽 정렬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세로는 가운데에 위치하게 할 수 있지만은 이 가로 박스에서 내가 진행되는 아이템을 넣는 순서를 우측에서부터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가로 박스에 있는 가로 정렬 옵션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타이틀 제가 만들어서 제목을 이쪽에다 이제 표시할 수 있도록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하고 텍스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위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놔야 될 텐데 얘를 덮어 써야 될 텐데 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자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레이로 랩핑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 이미지가 가지고 있던 영역을 오버레이가 가져갔기 때문에 이미지를 다시 확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미지 위에 들어갈 아이템 2가지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로로 이미지 하나, 그 다음에 텍스트 하나 이렇게 추가할 거기 때문에 자, 가로 박스를 오버레이에다가 부착을 해서 덮어 쓰도록 할게요. 자, 전체 영역을 다 쓰도록 하고 가로 영역에다가는 내가 자, 이미지를 추가해주고 이번에 텍스트를 하나 추가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2개의 아이템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먼저 왼쪽의 이미지에 대해서 먼저 진행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미지 사이즈를 96, 96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자, 왼쪽과 가운데 정렬로 했을 때 이런 이제 이미지가 나오게 되는데 너무 작죠? 그러면은 196, 196 이 정도로 한번 이미지를 잡아 보도록 하고요. 자, 패딩을 좀 주겠습니다. 패딩을 왼쪽에 한 10 정도 줄까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도 10 정도로 주는 형태로 가면은 이 텍스트 블록과 이렇게 좀 약간 사이가 벌어진 형태의 레이아웃을 구축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영역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한 5 정도로 10 정도로 할까요? 조금 더 줍시다. 20 정도로 주고 여기서 이제 채우기로 해주면 나머지 이 남은 영역에 대해서 이 텍스트 블록이 다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텍스트 블록을 제가 이렇게 붙여넣기로 텍스트를 계속 추가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많이 추가해 주면은 이렇게 텍스트들이 쭉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텍스트들이 넘치게 되면은 여기에 보면은 자동 랩 텍스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해 주면은 자,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이제 다이어로그를 만들어 봤고요. 여기에 들어갈 아이콘들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쪽이 너무 붙었다 싶으면은 뭐 마진을 더 줘도 되고요. 여기 이제 마진을 맨 쪽에다가 한 30 정도로 더 줘도 되고, 아니면 이제 스페이서라고 하는 것들을 아예 이제 집어 넣어서 네, 이런 게 있죠. 스페이서라는 걸 집어 넣어서 중간에서 얘와 얘 사이에서 이제 임의적으로 이렇게 그 틈을 벌리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아이템들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적당하게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콘을 한번 인공지능 아트 서비스를 사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달리라는 서비스를 사용하면 조금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달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단품 이미지들, 그런 이제 사진 서비스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학습시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단품, 정물 같은 이런 이제 하나의 물체를 우리가 얻어낼 때 좋은데요. 자, 풀 사이즈드 아이소메트릭 아이콘, 네, 심즈4 스타일의 아이콘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백팩, 네,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은, 자, 예전에 제가 만든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아이콘들이 지금 이렇게 추가가 되죠. 이런 아이콘들을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운 받아 가지고 마찬가지로 자, t 언더바 다이얼로그 아이콘이라고 만들어 주고, 여기에 이미지들을 다이얼로그로 바꿔주되, 여기 이미지가 지금 1024잖아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아까 196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이렇게 자동으로, 그러니까 임의로 이렇게 바꿔서 세팅해 주면은 이렇게 대략적인 원하는 형태의 레이아웃을 가지는 다이얼로그 UI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패널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UI를 레이아웃을 잡아주면 되는데요. 이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면서 여러분들에 맞게 이런 이제 화면 구성에도 잘 대응되는 최적의 UI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안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